네, 이제 포럼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네스코 학습도시 자문위원장이다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최운실 교수님을 모시고 말 속 평생학습 배움을 깨우다에 대한 기조 발표로 포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운실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명나게 평생학습 축제를 즐기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문득 마을에서 배움을 깨우다 이런 주제로 15분도 정말 짧은 건데 10분만 해라 그러셔서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쇼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유네스코 쪽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광명은 우리나라의 1호 학습도시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심직한 그런 곳입니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으로 저희들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시작됩니다. 네, 저희 시작할 때 그 당시 시장님께서 평생학습 시민학습원에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광명의 수장이 돼서 이렇게 평생교회 꽃을 피우시고 시민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모습, 오늘 축제가 시민위원장께서 기획을 맡으셨다는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꽃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듯 소리 없이 곡식이 익듯 변화가 호련히 찾아오게 하라. 저의 오늘 강의 자료는 자료집에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담았고 실제는 70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10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평생학습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왜 축제를 여기에서 함께 하고 있을까요? 쉼없는 영원한 학습, 다시 배움을 깨우다 이런 얘기들이 모여져서 오늘 축제의 주제도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마을에서 우리 손으로 시민 기획 축제를 한다. 이것이 아마 세계적인 광명의 평생학습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은 평생학습의 해를 선언했고 장애인 학습도시도 선언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유네스코의 학습도시 GNS에도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번 11월에 저희는 여러 시장님들과 함께 유네스코의 본부 심장인 UIL을 방문해서 그냥 연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철저하게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정상회담에 가까운 서밋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갑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광명에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우리들의 학습 보물인 마을 배움터들이 속속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광명의 권역별 마을 실무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권역별 회의를 하면서 살아있는 광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축제하듯 살자. 저희는 그 책을 기억합니다. 파리는 매일매일 축제 중. 저는 오늘 문득 광명은 평생학습으로 매일매일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까 한마디도 보태지 않으셨다 이렇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공정, 공공, 공감 이 3대 가치로 지속 가능한 아까 ESG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많은 학습 도시들이 ESG 학습 도시를 환경, 사회적 자본 그리고 협치의 ESG로 거듭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그런 곳입니다. 자유롭고 가치 있는 행복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의 추구가 평생학습에서 답을 찾는 수십 년 전에 만든 우리의 선언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평생토록 배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인 되는 마음으로 광명 전체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게 저희들 스스로 그때 만들어서 광명은 나라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학습도시를 선언했던 곳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학습도시 그리고 세계 시민 학습도시의 선언도 정말로 참으로 멋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극장입니다. 원래 공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강의를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광명의 평생학습원, 그리고 일상의 경험이 학습의 담을 허뭅니다. 여기는 도서관마저도 함께 떠들고 웃는 도서관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정적인 도서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배우는 이런 곳에서 느슨하면서도 촘촘하고 자유롭지만 책임 있는 시민이 주인 되는 평생학습이 광명에서 오늘 피어납니다. 현대사회는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나 아렌트와 같은 학자는 생각하지 않는 거, 사유하지 않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회적 범죄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에까지 갔다 왔는데 길 건너 이웃을 만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어느새 이웃이 없어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담장을 차고 있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은 훨씬 많은데 거의 모두가 다 학위를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회. 제프 딕슨 목사님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걸 만나보면서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어버린 이런 사회에 마을 학습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마을의 학습자이면서 지도자인 바로 우리들의 몫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낍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서로 담장 치고 격을 두는 일을 버립니다. 담장을 넘어 광장을 향해,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새로운 시민교육의 길을 찾자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저도 신문에서 나누고 함께 하면서 우리 광명과 같은 오늘의 이런 모습을 기대해 왔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교육, 그리고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뭘 느끼고 뭘 배우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 자신감을 얻는가. 잘난 척과 자신감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잘난 척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을 갖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마을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을 넘어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이제 저희는 세계 속으로 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의 첫 번째가 저는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튼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언젠가 누구나 학교라는 수원의 학교에서 저희가 국평원장을 제가 할 때 저걸 들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 공간, 사람 모든 게 다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시대를 벗어나서 누구든지 선생이 되고 누구든지 학습자가 되고 누구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누구나 학교가 바로 광명에서는 느슨한 학교, 여러 가지 모습의 느슨한 학교라는 광명 시민의 부엌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배움이다. 그동안 버려뒀던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들이 점차 소중한 학습의 보물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숨죽여 있던 것들, 죽어있던 세포들이 꿈틀꿈틀, 아까 북적북적이라고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책이 쌓이고 배움이 쌓이고 우리가 바로 북적북적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OECD는 매년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의 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위권 국가 중에 일본과 함께 나란히 정말 자랑스럽지 않게 더 나은 삶의 질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에서도 해피니스 레포트, 행복 보고서를 매년 내는데 대한민국은 최하위에 거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대단한 나라라고 세계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BTS는 알아도 대한민국의 많은 다른 것들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곳에서 김난도 서울대학 교수는 진짜 중요한 소확행, 워라벨,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추고 작지만 나에게 소중한 행복, 그리고 케렌시아라고 하는 내 영혼의 마지막 움터,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사회라고 2018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기 우리 나갈 때 신라면 한 박스씩 절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지금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이제 토크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소확행,
워라벨, 그리고 가성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가심비, 가격 대비 마음의 행복도, 만족도, 그게 너무 소중한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깨움이고 우리 마을의 학습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깨고 부시어야 도달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도 지금 깨지 않고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더 많은 걸 계속 갖다가 채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히말라야에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한테 돌아가서 내 가족과 함께 마지막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 뭐 그게 내 버킷리스트였네? 이 얘기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유명한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저 벤이라는 나이가 많은 저 어른이 인턴으로 들어와서 새파랗게 젊은 CEO 밑에서 일하면서 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Experience never gets old. 경험이라는 건 절대 늙지 않아. 우리가 나이는 먹어서, 저도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만 나이는 생물학적인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많은 소중한 배움들은 영원히 늙지를 않는다라는 이런 영화로부터의 배움도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 모든 곳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누가 혼을 담고 거기에 그야말로 올인해가면서 진정성을 갖고 읽어가는가. 이 브리스톨시의 유명하신 시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유명한 또 실리콘밸리의 CEO시고요. 이분은 일본의 오차노미츠 대학에서 지혜의 시장이라는 거 운영하시는 마츠다 교수십니다. 그 세 분께 많은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질문합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고, 돈이 얼마나 드냐고 이 일을 하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에 미쳐있는 브리스톨의 30만 시민이 함께 하는데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찬물보다 더 맑은 이런 얘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 모든 곳에 배움이라는 인간의 품격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움입니다. 무엇이든 배우고 그리고 무엇이든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는 평생학습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로코에서 열렸던 12년마다 열리는 세계 학습 총회 마지막 저기가 어떤 사람도 내 뒤에 버려두고 가지 않는다. 모두의 학습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미래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영원히 멈출 수 없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There is never too late to learn. 난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제가 박사 학생들 면접하다 보면 교수님 저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이제 시작인데 어디다 대고 나이 타령을 하느냐. Never late to learn. 너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안 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것이 평생교육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 이 자리의 정신이고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나 배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는 모두의 배움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오라고 했을 때 올 수 없다면 우리가 찾아갑니다. 아까 어르신들 상을 받는데도 막 너무 힘겨워서 겨우 올라오시는 모습을 뵈면서 그런데도 하십니다. 모두의 배움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학교고 교실입니다. 여기 빨래방입니다. 여기서도 아이와 엄마는 책을 펼치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공부를 합니다. Place based learning이라고 장소 기반 학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요즘에 대학은 더 이상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토다, 우리 울타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 전체가, 그 도 전체가 우리의 경계라고. University without wall, 벽 없는 대학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학의 경계는 마을의 경계와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만의 안나 푸르나봉을 찾아 저희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거인이 되어줍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축제를 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옵니다. 저희는 하나하나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늘 하던 것에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길을, 나만의 안나 푸르나봉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윤동주님의 서사처럼 늘 새로운 길을 만나보고요. 인간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호모 커넥티드 투스, 연결자의 세상에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연결되어서 갈 것인가. 그래서 단절되고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이제 이런 세상을 끝내고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같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다 됐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됐다고 하면, 다 살았으면 죽을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Becoming, 늘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방을 들어올 때와 이 방을 나갈 때 나는 이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Becoming,
되어감의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시장님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정신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WEF의 창시자도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지능은 soul learning, 영성 학습이 spiritual learning, 정신의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일을 즐거워서 좋아서 하는 호모 루덴스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진짜 좋아하는 자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늘 배움의 향기를 느끼면서 사람꽃 풀풀 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라는 집단 지성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집단 지성, 집단 지혜를 생각하면서 큰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요 정도에서 나의 몫을 다하겠다. 대로를 넘어 미로, 소로, 꼴목길 그리고 틈새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남들 다 잘하는 거 말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이걸 찾아서 우리는 함께 갑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로부터 가슴, 가슴으로부터 손발입니다. 알지만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대만의 안나 푸르나봉을 새롭게 찾으시고 뭔가 남과 좀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는, 그리고 남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그래서 뭔가 first mover가 돼서 먼저 움직이는 자들의 새판을 짜는 자들의 세상에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광명, 더 나은 대한민국은 가능하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 다시 합니다. 상상의 판도 다시 짭니다. 앞에 리자가 항상 RE가 붙습니다. 다시 생각하라, 다시 성찰하라, 다시 상상하라, 다시 배워라. 이게 21세기형 문맹이라는 걸, 문해라는 걸 저희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은 거기서 세상의 끝입니다. 저는 세상의 끝이라고 쓰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가봤더니 희망이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희망이 시작되는 광명 대극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죠? 저는 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참 와닿았습니다. 바로 마을에서의 일상적인 학습에 대한 힘에 대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최윤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성공회대 겸임 교수이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이소연 박사님께서 마침내 마을에서 피어나는 학습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도 마이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우리 최훈실 교수님께서 하트를 뿅뿅 날리고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에 축제, 이제 평생학습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구나. 불과 이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모든 학습의 축제와 학습의 장들이 열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그 발제를 맡았는데 제목을 마침내 마을에서 피어나는 학습혁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맡기 전에 오늘 우리 저희 토크쇼에 함께 하실 네 분의 시민 패널께서 이제 그 긴 장문의 인터뷰를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 네 분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아까 제가 기념사진을 찍을 때 평생학습 1호 도시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과연 1호 도시구나 했던 그 장면들이 이제는 정말 마을에서 드러나는 경험학습의 과정과 결과들이 이토록 절절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발제의 제목을 이제 드디어 광명시는 이제 드디어 마을에서 학습혁명들이 일어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발제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저는 제 발제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세 개의 키워드와 세 가지의 제언을 드리고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이 이미 오랜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새로운 학습혁명과 일상의 학습이 다시 이제 화두가 되면서 그동안 관주도의 또 그 행정 중심의 예산 중심 그다음에 제도 중심의 평생학습의 정책들이 이미 진행될 만큼 진행이 됐고 인프라도 많다면 이제 그 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학습과 그다음에 사실은 이 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게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양한 정책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이미 교육의 학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널분들의 얘기에서도 중첩이 되거나 단절이 되거나 떠돌아다니는 재원을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얻어서 나의 경험과 그거를 일치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볼 때 이제 평생학습계는 이 평생교육의 예산과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만 하는 게 평생교육이 아니라 이 전체 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정책 사업에서 교육과 관련된 거를 평생교육의 원리로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확대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교육은 본래에 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도하고 만나고 아프게 절절히 이겨내는 그 많은 어떤 인생의 절차들에 관련된 것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전체 부서에서 교육에 관련된 모든 원리는 평생교육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현장에서도 분절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함께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평생학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뭐 이미 이제 광명시는 이런 질문을 이미 했다라고 제가 느껴졌는데 교육과 학습에 대한 다시 새로운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역량을 얼마나 높여야 되고 기술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학습자는 학습하기 위해서 광명시 안에 있는 어떤 재원을 연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강사와 또 동료와 또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내가 어떻게 연계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조금 더 성숙한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 평생학습의 이제 저를 밝혀주는 학자의 이제 일리치가 말했던 러닝웹입니다. 1970년대에 이미 이 학자는 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미래사회 평생학습 사회는 더 이상 시공간에 갇혀서 학습자를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 널린 곳에서 학습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학습망의 시대가 돌아올 거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 시민들이 학습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조직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이 온오프 체계를 어떻게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그래서 하이브리드 체제를 가동해서라도 이 체계 안에서의 스스로의 학습을 누리고 그리고 사회적 학습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학습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4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4분의 패널 분들도 이 이제 요구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 자원을 어떻게 조회해서 나의 활동과 연계시킬 것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습과 강사를 어떻게 찾고 또는 내가 강의하고 싶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학습자와 만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교육자의 조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품앗이처럼 서로 나눌 것인가 이러한 기능의 교환 그리고 이제 영원한 도반이죠. 학습의 도반들을 만나서 인생의 경험을 함께 가져갈 것인가를 본다면 이제 이 런닝웹이라는 학습망은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온오프 통합된 어떤 두 가지 차원의 학습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습권은 코로나 시대에 단절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디지털나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이어가고 학습의 경험들을 누적하고 축적하고 그러한 것을 인증받아서 어떻게 내 생애 경로에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데까지 조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2022년 6월 24일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그 여러 부서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서 팀과장님 연수 하루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네트워크 기관 참여 관리자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지금 더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관 관계자하고 참여해서 이제 이틀 동안 진행했던 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에도 교육의 시대에서의 학습 시대로 전환할 때 학습 도시가 고민해야 될 10가지의 제언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 팀과장 워크숍에서 우리 광명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토론 후에 이제 스티커, 도트 스티커를 투표를 했는데, 너무나 이 네 분의 패널들이 요구와 같이 이 팀과장님들도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제 도트 스티커를 붙인 게 이 학습 도시의 시민들의 중간 리더, 그러니까 학습 활동가, 뭐 우리 이제 축제 추진위원회, 학습 동아리 굉장히 많은 리더들 있잖아요. 시민들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성장 지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1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오프 통합 학습망을 통해서 중단 없는 학습 권리를 전체 시민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통합 시스템, 온라인 통합 시스템이 이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온라인 통합 시스템은 여러분의 학습의 결과가 누적이 되고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그동안 아까 어떤 물리적인 재원과 공간 재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체의 생태망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에 이제 부족하게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특히 온라인 통합 학습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데 이제 두 번째 중요도를 체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이 막 터지고 있는 학습의 혁명들이 이제 어떻게 큰 그림을 광명시 안에 그려져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간의 민간 거버넌스의 핵심, 뭐 광명시, 그리고 이제 민민 네트워크도 굉장히 가동이 됐지만, 최근에는 관관 네트워크가 빠져서는 이 아래 현장에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묵도하고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도시들이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서들이 예산을 함께 고민하고, 또 새로운 교육과 관련된 아젠다를 서로 교류하고 또 조정하고, 그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평생교육과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성장을 할 때 틀어진 부분이나 단절된 부분들을 관관 또 각 여러 부서가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융통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가가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관, 관관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 현재 절실히 필요하고 많은 도시들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 2, 3위로 이제 순위를 매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시민 강사, 학습 동아리, 자원활동가, 지역 리더, 뭐 여러 이 이제 시민 리더, 중간 리더들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이 플랫폼 역할, 또 초기에는 이제 인큐베이팅 역할도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고, 지금 광명시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시민력과 성장력이 보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더 연계하고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교육과 학습의 과정이 주민 조직화의 과정으로 나가서 시민 리더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기획력이 굉장히 세심하고 정교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제 이 행정 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은 이제 집행 방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갭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해결해 줄 것인가,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가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미 광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학습 실천가로, 전문 참여자로, 오늘 이제 패널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요. 현장 학습 전문가로, 뭐 자기주도 학습자로 선순환돼서 성장하는 그런 구조 안에 이제 광명시의 시민의 리더십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오프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해서, 다시 어떤 우리에게 재난이 왔을 때 중단하지 않는 학습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문제와, 아까 데이터 축적, 근데 자원 공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은 서로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태계적인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원조사를 시민과 이미 10년 전부터 같이 하고 있고, 광명시 내 프로그램의 체계를 다 같이 시민들과 분석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제안하는 6개의 딱딱한 영역에서가 아니라 광명시만의 평생학습 체계, 운영 체계, 프로그램 체계들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작업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명시의 권역별 지금 이제 너무나 열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원적 특성을 통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어떤 지원 사업과 뭐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개발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업할 때 이것들이 자료화돼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 생태계를 추적하고 리뷰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런 작업들, 그래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 때조차도 시민들이 어떤 요구로 어떤 플랫폼을 원하는가에 대한 작업부터 같이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망이라는 것이 이제는 대면, 비대면,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고 열어주는 것이 이제 넥스트 학습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민민, 관관, 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연대가 없이는 지역에서 이렇게 분절화돼서 나타나는 사업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공론회장을 만들고 행정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관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정책 실험실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서 부서별로 모여서 이 교육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협업하고 예산을 같이 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협업한다는 게. 그러나 하지 않으면 밑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뭐 아까 최윤식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언은, 이제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전국에서 추앙하는 정말 추앙하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고, 전국 평생학습 도시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님도 계신 최고의 이제 도시인데, 이럴 때 이 다양한 참여와 역동성과 중간 리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큐베이팅해서 성장 지원할 것인가, 긴 호흡으로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볼 때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이 매개 역할, 허브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그 시스템적 통로들을 이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늘 쪼들리고 회의에 가야 되고 갑을 관계가 생기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쫓아가는 관계, 이 지역의 네트워크가 저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봤지만 늘 피곤하고 힘들고 갈등 요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란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숙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적인 학습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어떤 지역의 멘토들, 리더들이 새로운 또 네트워크 신생 조직들을 이끌어가고 연계하고, 우리 뭐 평생학습 학습 동아리 연합회도 있으시지만 그런 작업들이 일어날 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마냥 아름답지는 않은 것, 그리고 갈등의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학습으로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뭐 관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당사자인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육과 학습을 지역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성장점을 마련한다 했을 때 이 사회적 학습으로의 네트워킹의 어떤 이 프로세스들을 광명시에서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내고 정형화된다면 이것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어떤 성숙과 또 지속
지속 가능한 발전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평생교육 전담 조직의 강력한 정책 실행 역량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도 구축하면서 프로그램 단위의 접근이 아니라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만남과 실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아예 전환시키는 관점에서의 근거리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접근성들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민간 거버넌스라는 여러분들의 어디까지 권한을 주고 참여를 인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와 토론들도 앞으로 조금 일어나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평생교육 전담 조직의 강력한 정책 실행 역량이 필요하고, 지금 저는 뭐 재정비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광명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패널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충분히 함께 논의하시고 검토하시면서 마침내 마을에서 필요한 학습 혁명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꽃피우는 그런 광명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평생학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으로 역동적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언해 주신 이소연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광명 곳곳의 평생학습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평생학습 활동가 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생학습 도시 광명 2023년을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원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광명지회 정영희 회장님이십니다. 또 광명 YMCA 강국희 사무총장님도 함께해 주시겠고요. 마을 교육활동 품앗이 교육활동가 전숙 선생님도 무대 위로 올라 주십시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광명지부 구기론 팀장님도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겸임교수 조금 전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이소연 박사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자리에 착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유심히 좀 봐줘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이번 토크 콘서트 무대는 또 지난해 무대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학습 동아리 푸나무 다솜에서 이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 효과까지 갖춘 천연 이끼 식물인 스칸디아 모스를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학습 동아리 수수꽃다리 동아리에서 패널분들께 한 땀 한 땀 이렇게 코사지를 정성 가득하게 담아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자, 우리 패널 분들과 함께 우리 학습 동아리 연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토크 콘서트의 마이크는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 네트워크에 대해 실천적 화두를 던져주셨던 이소연 박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차게 마이크를 이제 넘겨받았습니다. 그 패널들이 보내주신 원고를 이제 두세 번 읽으면서 뭐 가슴이 저린 부분도 있고 공감이 되기도 한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특히 이제 시장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게 그냥 논의와 한번 해보는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기대감, 그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제 역할은 이 토크쇼가 아쉽게도 제가 기관총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 50분에 완료하라는 명을 평생학습원에서 저한테 줬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바로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마이크는 역시나 시장님께 제가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패스하고 몇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실 시장님은 1998년 광명시 평생학습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광명시 평생교육을 꽃피우신 당사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학습도시 선포의 계기와 의의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의와 계기요? 네. 평생학습도시 선포의 계기? 네. 근데 제가 매주 금요일 날 그 서울시청 근처에서 ESG 리더십 과정 교육을 받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5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 교육 6시부터라서
최대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좋습니다. 그냥 계기를 있는 그대로 짧게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재현 시장 후보의 100대 공약에 이게 들어갑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평생학습 도시사업 추진. 요 한 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호 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를 99년 1월 4일 날 시작해서 3월 9일 날 개소식을 하면서 그날 평생학습 도시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광명시는 하원도서관과 철산복지관, 종합복지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광명시에 이렇게 세 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광명은 대학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래도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쳐요.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고등교육기관이 없고 평생교육기관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20세기,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광명이 이렇게 평생교육 시설이 없으니 광명시의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해보자라고 공약을 세우고 이걸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박수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박수는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약 만드는 과정이 저도 함께했지만 어느 날 시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들어갔더니 저보고 이걸 맡아서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했더니 당신이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모법이 없다고 못 만들겠다니 조례를. 원래는 조례 만들 때 모법이 있어야 그 모법의 근거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없대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교육부에서 평생교육부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재호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국회 계류 중이었어요. 아직 통과되진 않았는데 교육부에 확인해 보니까 잘하면 통과될 것 같으니 광명시가 하려면 이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 계류 중인 이 모법을 근거로 해서 한번 해보려면 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 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99년 1월 4일 날 센터 문을 열고 3월 9일 날 학습도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3월 9일 날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논점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용역도 하고 해서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하자, 미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선언하자라는 의견과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니 일단 선언해놓고 준비하자, 이렇게 논의하다가 그러면 선언하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냥 3월 9일 날 선언했는데, 그러면 선언문부터 만들자라고 해서 선언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선언문을 작성해야 될 가장 큰 배경은 이 도시가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 도시 운영의 기본적인 철학,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이후에 이제 서로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눈으로 대신하고 아마도 이제 이 네 분의 시민 패널들께서 이제 한 마디씩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마도 시장님께서 답해주실 내용들이 이후에 조금 나올 것 같아서 바로 두 번째 패널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숙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전업주부에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마을 활동가로 이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지역 활동가로 혼자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과 또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셔서 마이크를 들고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을교육 활동가, 마을문화예술 매개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숙입니다. 오늘 저를 빌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품앗이부터
그다음에 마을 문화 예술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과 미술관 전시 체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 내에서 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이라든지 광명문화재단 같은 기관과 지역 축제를 통해서 마을 활동가들, 예술가들을 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주지 중점에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런 교류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정보를 좀 예민하게 탐색하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의 활동은 광명문화재단의 문화지음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을 문화 예술 교육 매개자 활동과, 그리고 4년간 광명시 가족센터와 함께한 품앗이 교육 활동, 그리고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의 마을교육 활동가로서 지금 활동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는 여러 활동가 선생님들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 공동체와 함께 연대하여서 평생학습의 꽃을 틔울 수 있는 기반이 이 광명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고민을 아까 이소연 박사님께서 정리를 너무 다 잘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드릴 바는 없고, 이제 좀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 활동가도 오프라인, 온라인 활동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 마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 사용에 대한 이용의 불편함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육분과 이런 곳에서 유휴공간 사용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민간과 협력해서 공유 공간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마을 활동가가 공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있고요. 이제 지역 내 기관과 협력 관계를 개인 활동가가 어떻게 구축을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데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소연 박사님이 다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이전에 평생학습은 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제 연대를 하고 이제 공동체 회복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활동가들과 기관이 협력하고 기관과 기관이 협력 관계를 유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 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걸 저는 이소연 박사님하고 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활동가, 이제 마을 교육 활동가나 평생학습 활동가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개인적인 이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이거를 좀 문서화를 해서 관련 기관과 같이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이제 보배가 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이제 마을 교육 활동가나 평생 학습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활동과 하는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구슬이라면, 이제 그들이 가진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같이 네트워킹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게 다시 이제 확장되고 서로 이제 활용이 될 때 이게 보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생학습 꽃이 마을 공동체에서 이런 게 해결이 됐을 때 더욱더 활짝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 마무리 나중에 네 분 다 의견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계속 많이 흘러가는데, 이후에 이제 네 분께서 말씀해주시는 문제 중에 실무적인 어떤 제안들은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팔로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패널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요, 광명시 평생교육사 협회장이신 정영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마을 재원이시죠. 마을 활동가에서 마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서 평생학습 전문가로
성장하셔서 이제 현재 평생교육협회 회장까지 맡고 계신데요. 지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생학습 도시 23년 중 21년을 평생학습과 함께 성장해온 평생학습 활동가 정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어떤 학습 경험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23년의 평생학습 도시의 시민력을 가진 여러분 모두의 그 학습 경험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따뜻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로 살다가 교육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 마을에 나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봉사를 좀 짬이 나면 하고 싶다라는 어떤 바람이 우연찮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2년에 제가 광명시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보교육 강사 활동과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 상담사 활동을 시작으로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요. 일단 그걸 시작을 했는데 봉사라고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 친절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뭔가 당시 평생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낯선 상황이었었고 이걸 어떻게 좀 역할을 잘 해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이제 상담 스킬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정보교육 강사로도 잘하려고 계속 자격 취득하면서 최종에 이제 정보처리 비사까지 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잘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평생학습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은 뭘까 하고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근데 2011년에 이제 평생학습원이 민관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굉장히 직접 사업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직원의 이제 경기도 사업이나 이런 걸 딸 때 열정페이의 평생교육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제가 평생학습원과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같이 구상하고 추진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생학습 활동가로 15년 활동을 했는데요. 17년까지 15년 차 활동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연차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주무관님들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리더 대상 사업들이 있었어요. 마을 살림 프로젝트라고. 그거 외에도 그 이전에도 많은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좀 그런데 참여하게 되면서 민주적 토론 구조에 기반한 문제 상황 해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코칭도 배워봤고 디베이트라는 것도 배워봤고. 근데 이제 좀 이게 그 마을에서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배우게 됩니다. 장님, 그런 것들 2분 정도로 마무리.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결국은 내가 맡은 일을 좀 잘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하나하나 했던 게 결국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생학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습이 하면 할수록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됐고요. 앞에 이제 제가 그 좀 활동가로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앞에 얘기가 다 나왔지만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묵묵히 성장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3년의 기간 동안 광명 시민들의 시민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 파트너이자 지지세력으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다음에 이제 23년의 역사가 잘 아카이빙이 되고 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교육에 관련된 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이 네 분이 인터뷰도 이미 하셨고 이제 촬영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자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구하셔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는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사업의 아카이빙, 결국은 기록이 남는 것이 이제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이빙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우리 광명시 YMCA 사무총장이신 강옥희 선생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5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3분 해야 되나요? 5분 하십시오, 사무총장님. 네,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타이머를 켰습니다.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그 얘기 하셔서 저는 광명 YMCA 지금은 사무총장을 역할을 하고 있지만 99년도에는 실무자였고요. 그때 평생학습소에 그 제가 만나고 있는 어머님들을 데리고 거기서 학습 모임을 했던 기억이 저가 처음 만났던 기억인 것 같아요. 오늘 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지만 아직도 이 의뢰를 받고 내가 광명에서 계속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전히 그 꿈이 여기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저는 저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광명 YMCA 제가 처음 25살 때 졸업하고서 왔더니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걸 등대라고 하는데 5, 6명의 여성 주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YMCA 안에는 다양한 성인들 모임들이 많았어요. 뭐 사진 찍기, 이런 음악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등대는 그런 취미나 기술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는 인문학습 모임이에요. 책을 읽고 토론하고 영화를 보고 토론하고 교육이라든가 시사의 문제, 그리고 건강하게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실천, 그래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런 학습 여성 수업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의 25살 저에게는 되게 신세계였고요. 와, 그 당시에 제가 선배한테 들은 얘기, 이렇게 모임하는 모임이 광명에 100개만 있으면 광명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가 꿈이었어요. 그냥 정말로. 그래서 그때 청년이었던 저한테는 와, 이런 신선한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여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되게 뭔가 거대하고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들어보면 되게 살림 얘긴데 들어보면 되게 철학적인, 이런 걸 서로 배움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광명시 이제 99년, 98년, 99년, 2000년 되면서 광명시의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시가 이야기하고 학습소가 생기고 거기에 YMCA 등대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들이 막 생겼어요. 이거 우리끼리 할 게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전체, 그러니까 광명 YMCA는 여전히 지금 등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근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했던 한 60개까지는 저희가 매주 돌아가는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이상은 저희 힘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의 평생학습 정책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 학습 동아리, 어느부터 저희를 등대를 학습 동아리라고 이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인문학적인 생활에서 함께 리뷰하고 토론하고 또 자기 생활의 실천을 거기서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운동을 광명시가 정책적으로 펼친다면 기대해볼 만한데? 라고 하는 꿈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광명시는 좀 되게 많은 그동안의 정책을 통해서 동아리를 되게 많이 만들었지만 그 동아리 중에서도 아까 시장님이 깨우침을 갖는, 그래서 그 시민의 실천력을 갖는 학습 동아리로서의 좀 더 방향들을 만들어서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면, 다행히 중간중간에 평생학습원에서 옛날에 기억이 나요. 뭐 덴마크에서 그런 시민학습, 시민대학도 불러서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꿈이 유효하다.
그래서 그게 생활 곳곳에 마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여전히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YMCA 안에는 유아부터 지금 초등, 중등 아이들까지 있는 대안학교를 하는데 이 학교를 또 마을하고 지역하고 연결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광명시가 좀 최초로 학교에서의 그러니까 성인 교육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평생 교육이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이 학교라고 하는 학제도 이 평생학습 울타리 안에 사실은 들어와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이 아이들이 아동에서 청소년들이 사실 지역에 나오면 배울 수 있는 자원들이 이미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벽시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광명시에 있는 여러 평생학습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지금부터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여전히 꿈과 욕심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이거는 사실은 23년 저도 있으면서 이건 좀 제가 연구자분들한테 몇 번 근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20몇 년간을 진행했는데 이 안에서 만들어진 많은 시민력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데이터하고서 연구해서 광명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연구 작업을 하나 좀 하자. 사실 연구 작업 같은 경우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광명시에서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얼마만큼 사실 그 영향력이 광명시 전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연구 분석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20주년 맞이해서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우, 네. 굉장히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 이어서 해주셨고요. 시장님 열심히 이제 적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우리 구길운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광명시 지부 팀장님께서 발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 맞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광명지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현장 실습형 직업전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길운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명시의 성인기에 있는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부터 취업 지원까지 1년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 부분에서는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성인이 된 이 장애인 분들이 낮 시간에 갈 곳이 없고 집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진짜 용기를 내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업 훈련을 받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직업 훈련을 받아서 꾸준히 노력을 한 그 성과로 취업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자신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로를 하시고 평생학습원에서 나머지 오후에 여가 시간을 보내시면서 내 일상을 찾고 내가 지역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뿌듯함을 저한테 표현해 주실 때 전 제일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진짜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실습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 실습을 해서 고용까지 연계를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광명시청이나 광명시 여기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관공서나 유관기관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좀 훈련생분들이 직무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기한테 맞는 일을 선택한다는 건 비장애인들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너무나 높은 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해요. 지금 너무 숨이 차서 숨이 차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직무들을 하나하나 발굴하려면 현장에서의 그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 그 직업군들을 확대를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분들이 개인이 선택해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에서 같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기관이나 기업체 이런 걸 연계를 해서 당사자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지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현장을 발굴을 할 때 현장 실무자의 장애에 대한 그 이해 정도를 좀 넓히고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되게 상당히 걸리지만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서 시작하기도 전에 거부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이제 평생학습,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을 위해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 중 한 가지는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국에서 첫 번째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고 선언을 한 광명시 안에서만큼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시민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한 방법들은 저희 스마트 버스 정류장 요즘에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공공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상영하는 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상영을 하는 방법도 저희 시민분들의 의식을 좀 깨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고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저희 공무원분들 먼저 시민을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정말 좀 주기적으로 제대로 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활동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생각이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장애인이 통상적으로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을 발달장애인 분들은 별도 가정 없이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벽은 발달장애인한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발달장애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의 경험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예, 팀장님께 격려와 응원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제 다 합쳐서 퉁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숙 선생님께서 이제 하여튼 전체로 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씩만 좀 말씀드리면 공유 공간 문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공간 문제는 사실은 제가 4년 전부터 열심히 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 협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이 공간을 함께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과 공직자들의 노력, 시민들의 의식 이것들이 필요한데 만들어놓으면 내 거야, 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 똑같아요. 그거는 공무원 조직이나 시민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의 원장님이 시민들이 누가 와서 우리 1층에 그 쉼터에서 잠을 자더라도 그냥 쉬게 하세요. 제가 원장님한테 항상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운영자의 그 배짱 노력이 필요한 거고 뭐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우리 동아리야 우리 단체야 여기밖에 못 써 이렇게 되니까 계속 만들어도 계속 공간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노력 우리들의 좀 공유 합의 이것이 좀 먼저 좀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본인의 체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도 시민력이 좋아지고 많은 시민들이 시민력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기 선생님께서 가졌던 꿈 많은 학습 모임을 만들면 도시가 변할 거다.
그래서 시작했던 등대 모임.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저도 좀 굉장히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시민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얘기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이걸 어디다 던졌냐면 평생교육 학회 쪽에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통해서 광명 시민들이 어떻게 좀 변화되었고 성장했는지를 좀 어디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제 그 강대중 교수님 계실 때 그런 얘기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강욱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시가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한번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그때도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턱이 없는 도시, 제가 오늘 지금 생각을 해낸 건데 턱이 없는 도시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환경 만드는,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만들려고 저희가 연구 영역도 진행했습니다만은 그 사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몇 차례 이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시니까 이제는 뭐 해주세요 보다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뭐 이렇게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 교육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잘 하려면 제가 보니까 그 장애인 평생교육을 강사 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장 토크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딱히 질문은 없고 두 가지 정도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실천으로 연결이 쉽지 않죠. 계속 시장님도 몇 번을 말씀하셨다는 문제가 오늘도 다시 회자되기는 있는데 이런 제한된 내용들에 대해 실천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추후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토론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뭐 이런 기타 의견을 좀 주셨고 우리 이제 그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이끌어 가시는 사업소장인 한규석 원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 광명 23년을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이야기를 나누니 역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1호 명품 광명인 것 같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배움과 학습 실천이 더욱더 꽃피우는 광명을 기대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장이 펼쳐지는 것을 뒤로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 제가 받을까요? 네네. 그러면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한 분의 질문만 좀 받아도 될까요? 네. 저희 시장님을 포함 네 분에게 질문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한 분만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네네네네. 마무리를 부탁하셔서 저희 이 시민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평생학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꼭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호 평생학습도시 광명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 광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의 많은 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축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향후 정책과 사업 운영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주셨는데요. 담당자
시청자분에게 꼭 전달해 드려서 향후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향후 발전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서 설문조사 참여도 여러분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서 QR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사전 시청자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링크를 접속해 드렸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설문에 응해 주셔서 향후에 더 발전적인 이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19회 광명시 평생학습 마을축제는 돌아오는 토요일 15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장애인 학습자 전시, 동아리 성과물 전시와 정원 문화도시 광명 포토존, 스탬프 릴레이, 녹색 나눔 장터, 디딤돌 박람회, 위시트리 등 평생 학습원과 권역별로 다채로운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과 공연 등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광명시 평생학습 마을축제를 여러분들 모두가 즐겨주셔서 정말 신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의 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막식 및 평생학습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댈 보는 내 맘